오늘 모처럼 날씨가 참 좋았지요. 비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날씨가 또 더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면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필요도 없고 감사할 마음 가질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팠을 때 건강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직 나는 암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느새 진단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속에서 암이 자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 그냥 먹다 보면은 어느새 아랫배도 나오고 또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일단 자리 잡으면 다 만만치 않은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첨단 의학, 암과 비만의 디톡스 치료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만 가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양방에서는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 종류나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은 모두 다 프리 레디컬 같은 활성 산소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 여기 2010년도 프리 레디컬 리서치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암과 활성산소 이런 제목으로 과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인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요, 활성산소는 거의 모든 암세포에서 정상세포보다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활성산소는 암을 싹이 트게 하고 발달하게 하고 또 전이시키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대항해서 싸워주는 항산화제는 종양 발달 초기 단계에 이 암 원인인 활성산소를 싹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흔히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그리고 암도 질병이니까 암도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따리째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Nature Communications 2014년 1월 6일자 저널에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사람 김명희 박사님이 활성산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암세포를 만드는지를 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에 나오는 그림 하나, 요 활성산소가 어떻게 이 암세포를 발생시키는지 요 TRX라고 하는 입체 구조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하는 그런 논문을 실었습니다. TRX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티에로독신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항산화 효소가 활동을 하면은 활성산소를 억제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TXNIP라고 하는 또 단백질을 찾아냈는데 얘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많으면 염증을 만듭니다. 모든 암세포 주변에는 제대로 된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TXNIP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 인터루킨 1 베타라고 하는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질이 세포들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을 했는가 하면 TRX라고 하는 이 항산화 효소가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을 때, 뭐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적당히 있을 때는 TRX가 TXNIP라고 하는 염증 유발 단백질을 꼭 껴안고 포옹을 하고서 안 놔주는 것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염증 조절 단백질이 꼭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루킨 1 베타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지 못하고 염증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몸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은 TRX가 TXNIP라고 하는 물질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TRX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삐져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 여분의 물질들이 TRX와 TXNIP를 꽉 묶어놓은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던 사실이에요. 드디어 쇠사슬에서 풀어진 TXNIP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떨어져 돌아다니면서 인터루킨 1 베타라고 하는 물질을 막 쏟아내면 염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세포가 발생하기도 하고 암세포가 증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암세포가 계속 증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활성산소는 줄여주고 그 활성산소를 꼼짝달짝하지 못하게 잡고 있는 항산화 효소는 더 공급해주고,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축적이 되면 그 독소가 어떤 부위에서 축적됐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관절 쪽에 많이 쌓여 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고, 위장 쪽에 많이 쌓이면 위장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될 것이고, 수만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만병의 근원은 독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은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원리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학은 너무 급해요. 그 질병의 원인은 저 깊은 곳에 찌들어 있는 이 독소를 청소해 주기에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일단 질병이 쫙 꽃이 핀 그 증상의 싹을 잘라주느라고 급급합니다. 잘라줘도 또 나오고 잘라줘도 또 나오고, 피부암, 겉에서 나온 암이니까 싹둑 자르면 끝날 것 같죠. 암이 그렇게 간단하면은 왜 두렵다고 하겠습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의학의 기술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백투에대는 많이 오는데,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이 독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독을 해줘야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 해독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연구를 했는지 계속 논문을 추적하면서 올라가 보니까 디톡시피케이션, 이 해독의 메커니즘이 1947년, 상당한 시간이 됐어요.
R.T. 윌리엄스 박사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를 쭉 찾아보니까 실험실에서 이게 왜 발달했는가 하고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면 임상 1실험, 2실험, 3실험, 독성 실험을 꼭 해야 됩니다. 3상 실험에서.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독소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효소가 풀어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며칠이 지나면 그 독소가 다 풀어지는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해독학의 메커니즘이 1947년에 이 해독 1단계, 2단계 메커니즘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일반 치료 현장에서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논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구실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은 있는데 그것도 1단계 해독에 대해서는 조금 되어 있고 그러나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2단계에서 해독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임상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야, 이렇게 놀라운 메커니즘이 규명이 됐는데도 왜 사람 치료하는 데는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사실은 이 논문을 보기도 전에 분명히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독소를 풀어주면 질병은 치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 대상으로 디톡스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이 그림은 글씨가 너무 적어서 제가 다시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만병을 치료하는 디톡스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디톡스는 먹기 전에 독소가 많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하와처럼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러운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이게 나를 죽이는 음식이냐 살리는 음식이냐 물어보고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나를 죽이는 독소가 있는 물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No thank you.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했어요. 부절제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에덴에 들어갈 만한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절제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관문을 지키지 못하고 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어전선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장에서 펼쳐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장에는 아군 적군을 똑똑하게 구별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에서 70%가 여기서 살아요. 음식과 함께 아무리 섞여 들어왔다 할지라도 면역세포가 제 역할만 하면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고 영양소만 육모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독소는 다 잡아서 항문으로 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입술만 지금 타락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까지 장악당했어요. 장에 내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우주의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유익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해균이 싸움을 벌이는데 먹음직스러운 것만 먹으면은 이 속에 있는 유해균이 그걸 먹고 숫자가 늘어나고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그 음식을 먹고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미 장도 유해균에게 다 지배돼 버렸어요. 원래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균형을 맞춰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유해균이 85%, 유익균이 15%,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장이 제의를 못 해주고 절대로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던 독소가 2차 방어전서도 깨뚫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몸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차 방어전선을 또 지키면 돼요. 3차 방어전선은 장 속으로 들어온 이 독소를 기름 보따리로 탁 싸서 너무 여기저기 뜯어먹지 말아라. 지용성 독소인 상태로 만들어서 다른 데로 일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 문맥으로 모아서 큰 문맥을 타고 100%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간에서 1947년도에 이미 규명한 간해독 1단계, 간해독 2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악질의 독소라 할지라도 얘만 제대로 가동이 돼도 해독이 될 수 있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해독 1단계를 살펴보면 일단 기름 보따리 속에 쌓여서 들어온 독소를 해독을 하려면 일단 보따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보따리가 그냥 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사이클론 P450 패밀리 여러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P450 효소계들이 이 기름 보따리를 다 녹이고 풀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주는 것, 이것을 1단계 해독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효소의 도움을 받고서 이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산화시키면서 해독하는 방법, 거꾸로 환원시키면서 해독시키는 방법, 가수분해, 수화, 또 탈할로겐, 글루타치온 항산화 반응, 여기 다 효소들이 도와주면서 이 방법으로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카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풀어지면 저리 비틀어 보고 뒤집어 보고 그러면서 풀더라니까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독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일단은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프리 레디칼이 발생이 됩니다.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먼지가 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큰 문제는 이 지용성 단계를 1단계 처리를 해줬더니 그냥 보따리 쌓아놨을 때보다 독소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보다도 1단계 해독을 거쳐서 만들어진 아세트 알데히드라고 하는 중간 물질이 독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디톡스를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1단계 하다 어정쩡하면 안 돼요. 빨리 2단계로 진행이 돼야만 됩니다. 대충 그냥 디톡스 해보자 하다가 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정통의학계에서 규명한 디톡스 메커니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 대사물질이 극성, 이 독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이 보따리 풀어주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활성산소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거 해결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피해를 주지 말아라 하고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단계 해독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프리 레디칼과 활성산소가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질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간해독 1단계가 끝났으면 간해독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기름 보따리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몸 밖으로 버려줘야 돼요. 이게 간해독 2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자기 발로 걸어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 어떤 길을 통해서 버려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수로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에 녹으니까. 그래서 이 간해독 1단계로 뽑아져 나온 이 물질에다가 얘를 수갑으로 딱 채우는 포승줄로 묶는 포함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 포함 영양소가 이 물질을 딱 수갑으로 채우고 난다면은 이제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뗏목처럼. 자, 그러면서 이 포함 영양소가 어떻게 얘들을 딱 수갑을 채우는지 여러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는 물에 질질 끌려왔으니까 어디론가 버려줘야 되겠죠. 여기 논문에는 2가지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 3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 조직에서 이제 나온 그 독소들을 혈관을 타고 질질질 끌고 가서 뭐 신장까지 오래 끌고 다닐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땀구멍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땀구멍을 통해서 땀으로 버려주면 끝나는데 이거는 논문에서 빼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신장까지 가서 신장에서 아직 쓸모 있는 것은 빨아먹고 나머지 독소는 오줌보에다 모아서 오줌으로 버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이 된 것은 쓸개즙에다가 모아놨다가 쓸개관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을 타고 대변과 함께 나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밝혀진 해독학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왜 이렇게 밝혀놓고서 치료 방법으로 쓰질 않았지?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는 건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나는 왜 병이 걸렸어? 그 메커니즘이 가동이 안 되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실험실에서만 발견했지 사람에게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것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메커니즘에서 이 환자는 어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 못해서 질병이 나가지 못하고 이 독소가 나가지 못하고 질병이 생겼을까? 여러분, 저쪽 설악산 등산하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나 도저히 더 못 간다 그러면은요, 때로는 배낭 하나만 내가 가지고 갈게 해도 이 사람이 완주합니다. 때로는 뒤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줘도 완주를 해요. 그래서 넘어가기 어려운 요 아리랑 고개마다 도와주는 것들을 조금씩만 해주면 이 사람에게 멈춘 해독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독소가 빠져나가면 질병은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가 아리랑 고개인가? 첫 번째, 7군데를 키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이 입술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조미료 안 넣고 어떻게 밥을 먹느냐?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사람이 밥을 먹느냐? 거의 전 세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음식은 그게 아니었다. 며칠만 다니엘처럼 실험해보자. 틀림없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 당신 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장 쪽에서 다 망가져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효소를 좀 지원군을 보내면서라도 독소를 좀 빼내줄 필요가 있어서 효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지용성 독소를 1단계 해독으로 해줄 때에 많은 효소가 필요한데 이미 먹거리 자체가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효소를 보충해 주면서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만 포승줄로 묶어서 버려주는데 대부분 물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려고 그러고 그냥 녹즙 하나만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려고 그래. 이런 논문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2단계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포함 영양소가 무엇인지 이 논문 깊숙한 곳을 찾아봐서 포함 영양소를 먹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땀을 통해서 버려줘야 되니까 땀을 흘려줘야 돼요.
수소 찜질방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신장에서 오줌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오줌이 잘 안 나가요. 여기를 또 도와줘야 됩니다. 오줌을 잘 나가게 해줄 수 있는 효소를 또 지원군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또 대변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조금만 도와줘도 잘 자연 배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활성산소가 처리되지 못하면 세포들이 암세포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활성산소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활성산소가 무엇일까? 이 자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짝이 맞도록 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있고, 암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음과 양이 딱 맞았을 때는 균형이 잡히면서 그 자리에 얌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자외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하여튼 한 방 맞아서 그중에 원자가 떨어져 나갔든 전자가 떨어져 나갔든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 나오면 마치 갈빗대 하나 짝을 잃어버린 아담처럼 허전한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좀 평안하고 행복할까 짝을 찾아 여기저기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물질, 그것을 활성화된 산소다 아니면 프리 레디칼, 자유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활성산소나 프리 레디칼이 우리 몸속에 입으로 들어오든 코로 들어오든 들어오면은 외로움에 사무친 이 활성산소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까. 그러다가 위장으로 들어온 활성산소는 위장 점막 세포에도 플러스 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야 저거 하나, 저 마이너스 전자 하나 딱 뜯어다 여기 내 빈 부분에 넣어놓으면 너무 안정되고 평안할 것 같다. 인정사정 없이 뜯어먹어버려요. 자기는 이제 안정됐을진 모르지만은 요 위장 점막 세포는 하나가 찢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났고 이걸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 세포가 또 불안한 세포가 됐으니까 그 옆에 세포에서 또 하나를 뜯어오고 그 옆에서 또 뜯어오고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일이 위장에서 진행이 됐으면 위장염이라 그러고, 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폐질환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은 내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 세포를 공격하는 3대 활성산소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걸 잘 하면은 불치병이라 불려진 질병도 치료되는 것을 봐요. 자, 과연 영육의 3대 활성산소를 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주 대표적인 활성산소가, 산소는 산소인데 O2. 그런데 마이너스 전자만 있고 플러스 전자가 없어요. 남들보다 뭔가 하나가 모자란 것입니다. 뭔가 모자라도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요. 이런 물질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플러스를 하나 거기서부터 뜯어와서 자기가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찢겨진 그 물질은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처리해 주도록 디톡스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야 되겠고, 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활성산소보다도 사실은 정신적인 활성산소, 영적인 활성산소가 더 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뭔가 하나를 덜 갖고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 힘듭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괜히 시기심을 발동하면서 옆에 사람 상처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열등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열등감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디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곳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세 분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그 허전한 마음속에 받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지우라고 하는 환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서부터 출발해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뭐라고 그래, 막 여러 친구한테 두들겨 맞았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씩 다 침을 뱉으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2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 머리에 투구 같은 게 하나 씌워졌대요. 20년 그렇게 살았답니다. 우울증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치질 때문에 화장실만 가면 빨간 피가 나오고 배가 맨날 아프대요. 그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가슴 속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아, 저 십자가가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순간 이분의 간증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은 20년 동안 머리에 푹 씌워져 있었던 그 투구가 쨍그랑하면서 깨져나가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날부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잠을 잘 잡니다. 그날부로 복통이 사라졌어요. 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허전한 마음,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 옆에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랑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마시면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면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또 2번째, 많은 활성산소 H2O2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염증을 만듭니다. 뭔가 좀 불안하지요. 자연계에서는 수소 2개의 산소 하나가 달라붙어야 안정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는 금세 H2O 물이 되고 산소 하나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이게 소독약 아닙니까? 그런데 산소는 혼자는 외로워요. 옆에 박테리아 몸에서 산소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안정된 산소가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파괴되어 죽는 원리가 소독약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에서 산소를 뜯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도 활성산소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교만심을 가졌다라고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그것도 못해 계속 비평을 하면서 옆에 사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남 비평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런 영적인 활성산소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치료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해달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그래가지고 직분 안 줬다 가지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
말로만 겸손해. 근데 아무리 말로 겸손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해놓고 아무리 겸손하게 해달라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은 내가 한 게 없어요. 남이 안 알아줘도 서운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겸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차이가 뭘까? 내가 하면 육적인 일이고 성령으로 하면 영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3천만 원 건축 헌금을 했어도 내가 했으면 이건 육적인 일이에요. 안 한 것보다 못할 바벨탑 쌓는 일이 됩니다. 직원회를 하는데 올해 교회 소풍을 어디로 갈까요? 건축 헌금 10만 원 하신 분이 설악산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3천만 원 내신 분이 제주도로 갑시다. 그럼 거수로 결정합시다. 설악산이 더 많았어요. 어디 회의 잘 인도했습니까?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온 분이 있어. 누가 안 나왔을까요? 3천만 원 내신 분.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듣고 10만 원짜리 말을 들어. 이건 헌금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괜히 내가 헌금하고 내 의가 있어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늘나라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 달라, 그 성령의 힘으로 하시고 그 모든 영광 성령께 돌리시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영적인 활성산소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봉사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면은 이건 안 한 것보다도 못할 바벨탑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뭔가 이루어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OH라고 하는 수산화 자유기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듭니다. 뭔가 멍하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물질에서 수소를 뜯어내서 H2, 안정된 물질이 되는 거예요. 1초에 100만 번을 공격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수산화 자유기예요. 얘가 제일 무서운 활성산소입니다. 뭔가 멍하니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뜯어와도 만족이 없습니다. 허탈감, 바로 옆에 사람 걸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있는 그런 활성산소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아파트 50평짜리 10채를 집어넣어도 우리 마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청소하느라고 고생만 합니다. 해답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의 빈 가슴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돈, 차, 아파트,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슴속에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 마음은 가득 채워지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모든 세상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뿌듯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디톡스 여러 아리랑 고개를 오늘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활성산소를 다 처리해주는
항산화제를 적당하게 공급해주면서 디톡스를 해야지, 그냥 물 마시는 디톡스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발표하기를 우리 세포들은 하루에 1만 번 이상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때마다 항산화제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세먼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항산화제만 넉넉히 공급을 해주면 이 항산화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The Antioxidant Miracle, 항산화제는 기적에 가까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항산화제가 어떻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자, 여기 하나 짝을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내 세포에서 하나를 뜯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항산화제를 딱 먹어주기만 했다고 하면 항산화제가 활성산소 앞에 딱 가로막고 섭니다. 안 돼 웃어요. 네가 외로운 건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주인 양반 뜯어먹는 건 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주인 양반 병들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아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놈도 아닐 것이고, 우리 이렇게 하자.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너 그 외로움을 위해서 우리 주인 양반 안 뜯어먹는 대신에 차라리 내가 대신 뜯겨줄게. 나를 위해서 대신 뜯겨주고 피 흘려주고 죽어주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항산화제가 있어서 얼른 먼저 자기가 뜯겨져 주고 그 활성산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면 활성산소는 아주 안정된 산소가 되고, 그리고 내 세포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할 때 이런 항산화제를 공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활성산소입니다. 영적인 활성산소가 있을 때 어떤 물리적인 약을 써도 잘 안 낫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뜯어먹을 때 언제까지 뜯어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적인 항산화제 십자가 보혈밖에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그 죄악의 활성산소로 뜯겨 먹히면서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아픈지 잠 못 이루는 내 인생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분께서 대신 채찍 맞아주시고 대신 찢겨져 주시고 대신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치료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 근처 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황병모 장로님, 전립선 사기 말로 환자였습니다. 잘라내고 지지고 항암제 할 거 다 했는데도 번지고 척추 3번 4번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달라붙었어요. 암이 안 붙어도 3번 4번 조금만 달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병원 방법을 안 내는구나. 백퇴den으로 왔습니다. 앉아있지도 못해요. 강의 시간에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납니다. 한 번 강의 중에서도 앞에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보통 사람은
제일 뒤에 가서 남북이 미안하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아요. 화장실도 안 보는 데서 가려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강의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들어요. 말씀 시간마다 눈물이 범벅이 돼서 쏟아져 나와요. 한 번은 홍명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도 막 그냥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통곡의 눈물을 5번 이상 했다고 그래요. 피골 계곡에 올라가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이 활성산소를 영적인 십자가 항산화제와 함께 그냥 다 녹여내버리는 거예요. 지팡이 2개를 잡고도 걷기 어려웠던 이분이 걸어야 됩니다. 이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하루에 44,000보씩을 걷는 겁니다. 6개월이 있었어요. 암덩어리가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요. 아무리 말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짝이 되어 같이 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비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비만은 인격이 아닙니다. 자기가 비만이면 인격이고 남이 비만이면 질병이고 그게 아니에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1996년도에 비만은 질병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질병 그러면 전문가들을 좀 만나야 치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자가 진단을 해. 왜 살이 쪘지? 왜 살이 쪘을까요? 많이 먹어서 살이 쪘지. 처방도 간단해. 안 먹으면 되지. 100% 실패입니다. 안 먹을 때까지만 좀 빠져.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언젠가는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요 현상으로 옛날보다 더 쪄. 한 1년, 2년 지나면 다 도루묵이고 더 찝니다. 미국에서 살과의 전쟁을 치룬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지만 실패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질병인지 키포인트 한두 개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결국은 만병의 근원이 아까 뭐 때문이라 했습니까?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불포화 지방과 피 속에서 딱 만나면은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 폭군이 되는데 바로 지방과 활성산소가 만나면 과산화 지질.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 기름에 달라붙었으니까 뜯어먹는 힘은 똑같고 차라리 활성산소는 뜯어먹고 기체니까 날아가 버리기라도 하는데 얘는 끈적끈적하게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이게 이제 몸속에 들어오면은 일단 혈관에 달라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에 침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혈관에 자꾸 달라붙으니까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가 좁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이 혈관을 통해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게 포도당을 보내줘야만 이게 태워지는데 공급 자체가 느려요. 한 사발 먹는 건 똑같았는데 저 세포까지 날라다 주는 양이 줄어드니까 나머지 남는 건 어떻게 될까요? 아랫배에다가 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것. 그게 바로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과산화 지질이 혈관에만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까지 달라붙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포에 인슐린 리셉터 초인종에 달라붙으면 얘가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인슐린이 눌러도 안 눌러져요. 그러면 예전에는 인슐린이 한 번만 눌러도 띵동하고 열어졌는데 2번, 3번 눌러도 잘 안 열어져. 그것을 의학적으로 인슐린에 대해서 초인종이 저항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처럼 안 열어지니까 결국은 이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요. 포도당을 충분히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로 못 만들어내니까 힘이 없어. 다 태워주지 못한 요 포도당은 또 지방으로 변해서 아랫배에 쌓여지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독소들은 대부분 성질이 기름 속에 녹아 들어가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나마 이 독소 때문에 내 세포 다 망가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 포장지가 많이 필요해요. 독소를 포장하는 포장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배가 나왔고, 뒤집어 얘기하면 아랫배 나온 사람 그 속에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활성산소와 여러 가지 독소를 처리해주는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중요해요. 비만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야? 내가 이거 꼭 해결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비만이 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지 10가지로 쭉 모아왔는데 시간이 지금 안 돼서 요건 제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독소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디톡스, 해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독소가 있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될 거예요. 어떤 약으로 치료해도 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결국은 또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장에서 해독해주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게 되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100일을 굶어서 살이 빠졌어도 결국은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디톡스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비만은 영양 과잉 질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비만은 영양 결핍 질병입니다. 영양소를 먹었으면 얘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미량 영양소들이 있어야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햄버거 단백질만 먹었지, 그냥 빵만 탄수화물만 잔뜩 먹었지, 얘를 에너지로 태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 B1도 없지, 마그네슘도 없지, 양은 적지만 이런 효소들이 없으면 얘는 안 태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어져서 쌓여지는 게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을 좀 뺐다 칠지라도 절대로 요요 현상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비만학을 연구해 보면은 셋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집사님은 보통 때 몇 킬로 체중을 유지하셔요? 50 중반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몸이 이상이 없이 건강하면은 자기 체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kg에 딱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먹어도 1kg 늘고, 1kg 늘었을 땐 그 다음날 그게 지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진 렙틴 호르몬이 조금 더 나와. 얘는 배가 부르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계산 안 해도 그 다음 게 그만큼 안 먹어요. 그래서 1kg 빠지고, 그래서 계산 안 해도 60kg 쭉 유지해 주는데 이게 셋 포인트라는 거예요. 밥을 더 먹고 덜 먹고 하는 것으로 체중은 자기 셋 포인트 안에서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60kg로 몇십 년 유지해 왔는데 어느 날 70kg, 80kg, 85kg 늘어나는 날이 있어요. 이게 비만 아닙니까? 자, 이 문제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원인이 제거돼야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60kg로 살아가던 생활 습관이 뭔가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부터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일거리 많다고 3시에 자는 겁니다. 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야, 고기 싸고 좋네. 여기서 1년에 한두 번 먹던 고기를 맨날 먹어. 육식 위주의 식사 습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요. 가공식품 속에는 이게 거의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맨날 차만 타고 다녀. 운동을 안 해요.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면 비만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변했기 때문에 60kg 셋 포인트에서 70kg, 80kg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80kg 이제 세팅이 다시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단을 했어. 아, 많이 먹어서 살쪘지? 안 먹어. 이미 셋 포인트 자체가 상향 조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80kg로 무조건 돌아가게끔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몇 년 지나고 오면 다 실패입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백투에덴에 오신 분들은 80kg에서 한번 60kg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영원히 60kg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냥 디톡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굶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80kg에서 60kg 빼줄 때는 디톡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디톡스를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무슨 생활 습관이 잘못됐는지, 고기가 왜 나쁜지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셋 포인트 자체가 상향 조절된 그 원인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톡스를 통해서 60kg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는 80kg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셋 포인트를 상향 조절시킨 원인을 제거해 줬기 때문에 이제 60kg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근본적인 비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향순 씨가 이 프로그램에 왔어요. 체중이 72kg입니다.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간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요로결석으로 고생을 합니다. 버스 운전을 하신 분인데 자기가 몇십 년 다니던 노선을 걸으면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우리 처음 가는 길이지?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서 조사를 했더니 검사했더니 벌써 20% 공감 인식 능력이 망가진 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 와서 3개월 동안 중간중간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더니 72kg에서 52kg이 됐어요. 이게 축 처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빼면. 근데 백투에덴에서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처녀 시절 몸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치매가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요로결석 완전히 정상이 됐고 이게 치매였다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신감이 생겨서 60이 넘은 나이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내친 김에 대학을 또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장 벌써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격증을 10개를 땄습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살 빼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게 찔 수밖에 없도록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까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치료되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품성밖에 없는데 품성은 습관이 반복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어지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냥 살만 빼준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습관까지 바뀌어져 그것이 모아져 품성이 돼요. 저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싼 수업료 주고 이걸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에덴 농산의 습관들 버리고 저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는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디톡스를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독소들, 죄악들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디톡스 해주십니다. 도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어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에덴 농산으로 돌아가는 그 생활 습관을 길들이면서 다시는 이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결심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이 품성까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